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차변입니다. 오늘은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민사소송의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regular civil claim이 있고 그 다음에 small claim이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regular civil claim에는 unlimited civil case가 있고 limited civil case가 있는데 unlimited civil case는 청구 금액이 25,000불 이상일 경우에 unlimited civil case라 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이 10,000불에서부터 25,000불 사이인 경우에 limited civil case라고 하는데 청구 금액이 10,000불 이하인 케이스도 regular civil claim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돈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regular civil claim을 택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다가 상대방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멈추게 해달라든지 또는 강제로 진행하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돈 외에 다른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스몰 클레임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regular civil claim으로 하게 됩니다. 이 regular civil claim은 아시다시피 절차도 복잡하고요. 증거라든지 뭐 증언, 증인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도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뭐 1년, 길게는 2년에서 3년, 어떤 경우에는 뭐 사안에 따라서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대단히 복잡한 소송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에 반해서 스몰 클레임은 상당히 간단한 케이스, 간단한 절차예요. 일단은 변호사가 필요 없고요. 필요 없다는 뜻은 변호사한테 스몰 클레임을 하기 전까지 또는 그 이후 뭐 코트 밖에서의 조언은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를 대동해서 코트 안에 들어가서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변호사가 스몰 클레임 코트에 법정에 직접 나서서 대변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스몰 클레임이고요. 절차가 간단해서 최초 파일링하고 나면 보통 2, 3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 소송장이라고 하는데 그 컴플레인을 보통 regular civil claim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작성하기도 길고 힘들고 또 뭐 거기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누락되거나 그러면 또 기각당할 위험도 있고 그런데 small claim은 뭐 이 컴플레인 폼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의 뭐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소송하는 이유 정도 그렇게 적어서 코트에다 제출하면 코트에서 이제 히어링 날짜를 잡죠. 그럼 히어링 날짜에 사실은 그 히어링 날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때 내가 준비했던 증인, 증거들을 전부 다 가져가서 판사 앞에 제출. 그 다음에 증언을 함으로써 판사가 쌍방의 의견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그날 결정할 수도 있고 편지로 그러니까 메일로 날라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스몰 클레임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스몰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스몰 클레임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고 청구 금액이 10,000불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스몰 클레임을 할 경우에는 최고 청구 금액이 5,000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000불이 넘거나 개인인 경우, 그 다음에 비즈니스인 경우 5,000불이 넘으면 스몰 클레임을 할 수 없고 레귤러 클레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무작정 10,000불 넘는 케이스를 1년에 막 10번, 20번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1년에 2,500불짜리 이상 케이스를 2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3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몰 클레임은 1년에 2번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케이스로 같은 사람한테 2번 이상 2번 소송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15,000불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00불짜리 소송 스몰 클레임을 해서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케이스니까 또 5,000불 또 나눠서 또 소송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15,000불을 받을 게 있으면 스몰 클레임 상한선에 넘어가기 때문에 스몰 클레임이 안 되니까 regular civil unlimited이 아니고 limited civil case죠. 이거는 unlimited보다 limited civil case는 조금 절차가 좀 간단하고 시간이 좀 빠릅니다. 어쨌든
내가 15,000불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레귤러 시빌 클레임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냥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소송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냥 스몰 클레임으로 하겠다 그러면 5,000불은 포기하고 10,000불만 청구하시면 돼요. 대신 10,000불 승소하고 또 5,000불을 청구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스몰 클레임도 일반적으로 다른 레귤러 시빌 클레임하고 마찬가지로 스태츄 오브 리미테이션이라고 소송 유예 기간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시빌 클레임하고 규정이 동일한데 퍼스널 인저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해 사건 이런 경우에는 내 상해를 입은 후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하셔야지 2년이 지나고 나면 소송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손괴, 프로퍼티 데미지는 3년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두 계약, breach of oral contract, 구두 계약 파기에 관련된 소송은 2년 안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reach of written contract은 서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은 breach가 된 이후로 4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government 정부 상대로 소송할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DMV나 포스트 오피스나 메트로나 이런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하기 전에 그 해당 정부 기관에 6개월 이내에 클레임 폼을 작성해서 클레임을 하셔야 돼요. 보통 정부 기관마다 디테일 부분에 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넓게 보면 그렇고, 만약에 정부 기관에 소송할 일이 있으면 그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리서치를 좀 하셔야 돼요. 자기들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스몰 클레임이나 레귤러 시빌 클레임으로 코트에 들어갔다가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부기관에 직접 클레임을 한 이후에 거기서 대답을 얻지 못하거나 합의가 되지 못하거나 또는 거기서 거절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스몰 클레임이든 레귤러 클레임이든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몰 클레임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디파짓 같은 경우 테넌트가 살다가 이제 무브아웃을 하게 되면 랜로드는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받아놓은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돌려줬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1일 이내에 테넌트가 무브아웃 한 이후에 21일 이내에 전체를 다 돌려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리 보수할 게 있다면 그 수리 보수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21일 이내에 꼭 돌려줘야 하는데, 여기에 분쟁이 좀 많아요. 안 돌려주거나 답이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랜로드가 너무 과하게 수리 비용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을 게 별로 없다든지 이런 분쟁들이 생겨서 시빌 클레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10,000불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몰 클레임을 많이 가게 되죠. 근데 이 스몰 클레임에서 만약 중요한 거는 스몰 클레임에서 랜로드가 지게 되면 판사가 랜로드한테 너 좀 줘야 되는데 제 시간에 안 줬으니까, 그리고 안 줄 이유가 없다라든지 또는 너무 과하게 수리 비용을 청구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랜로드는 토탈 시큐리티 디파짓의 2배에 해당되는 페널티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이 좀 파워풀한데 21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법원에서 저지먼을 받고 랜로드가 지게 된다면 총 시큐리티 디파짓의 2배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실 건 빨리빨리 돌려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스페셜 룰이 적용되는 게 이제 바운스 체크, 흔히들 배책이라 그러는데, 체크를 발행하고 약속한 날짜에 체크가 바운스가 나거나 그 체크를 돌려주지 않거나 또는 스탑 페이먼트를 하거나 이유 없이 이렇게 해서 스몰 클레임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스몰 클레임 가기 전에 꼭 해야 된 절차가 있어요. 무작정 스몰 클레임에 가면 이것도 그냥 기각됩니다. 스몰 클레임 하기 전에 그 발행자한테 디맨 레터를 보내야 돼요. 그 양식에 맞는 디맨 레터가 있거든요. 그 디맨 레터를 보내서 30일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 가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물론 10,000불 이상이면 이제 레귤러 시빌 클레임을 갈 것이고, 10,000불 이하면
스몰 클레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책 발행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체크를 바운스를 냈거나 또는 뭐 스탑 페이먼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판사가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체크에 쓴 그 금액의 3배까지도 물어줘야 된다. 또는 맥시멈 1,500불까지 1,500불 또는 3배.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맥시멈 1,500이라고 보면 됩니다. 체크에 나와 있는 금액 플러스 1,500불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스몰 클레임에서 그 정신적인 피해 보상, emotional distress damage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각 주마다 주법이 좀 달라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emotional distress damage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질적인 재산이나 어떤 상해를 입은 것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것도 스몰 클레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죠. 이모셔널 디스트레스는 일단 의사의 그 소견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상황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면 이모셔널 디스트레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punitive damage라고 있는데요. punitive damage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punitive damage라고 하면 죄질이 좀 악질일 경우에 너무 고의적으로 뭐 줘야 될 돈을 안 준다든지 그러니까 사기 또는 뭐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이 이제 현저히 증명될 수 있는 케이스인 경우에 판사가 punitive damage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이 punitive damage라고 하면 이제 원래 청구 금액보다 통상적으로 3배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게 10,000불이면 10,000불 플러스 30,000불이니까 40,000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악의적인 사기나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punitive damage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어렵지 않아요. 스몰 클레임 이 취지 자체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또 내 케이스가 뭐 스몰 어마운트 그러니까 10,000불 이하잖아요. 그 비즈니스인 경우는 5,000불 이하고 그러면 뭐 레귤러 클레임으로 가가지고 뭐 변호사 비용 들고 소송 비용 들고 뭐 그러면 내 받는 금액보다 코스트가 더 많이 드니까 이건 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소송을 못하고 그냥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스몰 클레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소송 비용 최소화하고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절차들을 간소화했으니까 스몰 클레임을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일단 코트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스몰 클레임 폼부터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 작성하고 나면 코트 히어링 나가서 내가 뭐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 무료로 코트에서 통역도 불러주니까 그 통역을 통해서 내가 억울한 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다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면 판사가 법 뭐 논리에 맞게끔 판단을 해서 저지먼을 줄 겁니다. 그럼 그 저지먼을 받고 이제 상대방이 그 저지먼을 이행을 하면 다행이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거를 또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스트 저지먼이라고 그러거든요. 포스트 저지먼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